자, 안녕하세요. 도미노디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딜레이 플러그인을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딜레이 플러그인을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겠죠. 이 딜레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어떤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질까? 자, 일반적으로 딜레이 플러그인의 파라미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딜레이 플러그인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딜레이 플러그인의 파라미터들. 자, 딜레이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용도죠? 내가 어떤 시그널을 어느 정도만큼 뒤로 밀어서, 자, 뭔가 뒤로 밀면서 약간 반복을 시키는 뭐 그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미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만큼의 시간만큼 미룬다라는 거를 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딜레이 타임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라미터예요. 자, 이 딜레이 타임은 어떤 거를 컨트롤하냐? 자, 입력 신호를 얼마만큼 딜레이 시킬지. 자, 주로 뭐 초 혹은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컨트롤이 됩니다. 자,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딜레이 플러그인은 뭐 1초, 뭐 1.5초, 뭐 2초까지 까지 이제 그 컨트롤이 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고, 자, 일반적으로 막 뭐 1초만큼 딜레이 시켜서 하지는 않고 막 한 2, 300ms 정도 딜레이 해서 이걸 이제 믹스를 해갖고 소리 듣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신호가 있습니다. 피드백 파라미터. 자, 이거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이 피드백 파라미터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느 정도 양만큼 이거를 계속 반복시킬지를 결정을 해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레이 플러그인을 쓰면 뭔가 소리가 반복이 되면서 막 빠빠빠빠빠빠빠 뭐 이렇게 들리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딜레이 타임만 정하면 내가 지금 라고 했던 게 이 딜레이 타임만큼 미뤄져서 했던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미뤄지는 거죠. 내가 진짜 지금 냈던 소리가 들려야 되는 타이밍보다 내가 미뤘던 딜레이 시간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들리는 게 이제 딜레이 타임이에요. 자, 그런데 피드백 파라미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드백 파라미터는 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레이 플러그인 상상했을 때 나왔던 그런 반복되는 소리, 약간 에코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퍼센트 단위를 써서 내가 만약에 100%, 뭐 일반적으로 100%까지 세팅하진 않는데 100% 반복이다라는 말은 뭐냐? 자, 내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크기로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사실은 별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피크가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0%까지는 설정 안 하고 주로 일반적으로 뭐 0%에서 한 95%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는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드라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웹드라이 파라미터. 자, 이거는 뭐냐? 자, 우리가 그 딜레이 플러그인을 이제 쭉 쓰다 보면 마지막에 항상 있는 뭐 믹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웹한 신호랑 드라이 신호를 서로 이렇게 몇 대 몇의 비율로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믹스를 한다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웹 신호는 뭐고 드라이 신호는 뭔가? 라고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웹 신호는 자, 딜레이 프로세싱, 딜레이 필요는 없고 프로세싱을 거친 후의 소리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드라이 신호는 뭐냐? 자, 프로세싱을 거치기 전의 소리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입력 신호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출력 신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웹 신호는 프로세싱을 거친 후의 소리니까 딜레이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 타임과 딜레이 피드백이 적용된 후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 신호는 뭐냐? 이 딜레이 플러그인 자체에 입력을 해주는 신호,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거치기 전의 소리겠죠. 이 두 가지의 신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저희가 몇 대 몇의 비율을 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단위가 퍼센트 단위로 조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0%다 라고 하면, 자,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웨시 40%라는 소리고, 그럼 반대로 드라이는 나머지 60%만큼의 그런 뭐 비율을 차지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의 딜레이 플러그인에 사용되는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자, 오늘은 일단 이 딜레이 타임을 먼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조금 양이 많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딜레이 타임을 먼저 구현을 할 건데, 자, 일단 딜레이 플러그인을 저희가 기능적으로 딜레이 플러그인을 구현을 할 거니까 일단 이 딜레이 모듈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모듈 만드는 거 한번 저희가 해봤었죠. 자, 그러려면 일단 새로운 파일,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엑스코드를 일단 끄고, 엑스코드를 끄고 나서, 자, 프로듀서로 가볼게요. 프로듀서 어디니? 자, 프로듀서로 간 다음에 자, 프로듀서로 가서 자, 새로운 모듈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모듈에 들어가신 다음에 add new cpp and header 파일로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서 myDelay라는 이름으로, 자, 요게 지금 있네요. 제가 아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본데, 자, 요거를 그냥 덮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myDelay.cpp, myDelay.h 파일. 자, 요거를 만드시는 게 여기 프로듀서에 확인이 되시면, 자, 그 다음에 자, 세이빙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왜 켜져 있냐? 자, 아무튼 파일이 열리면 엑스코드를 열어주시고, 자, 모듈 그룹에 mydelay.cpp와 mydelay.h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자, mydelay고, 자,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눠줄게요. 자, 그리고 생성자로는 mydelay 그리고 소멸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세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거냐면 저희 마이게인 때랑 똑같습니다. 마이게인도 입력되는 버퍼, 샘플들이 들어가 있는 이 버퍼를 받고, 그리고 이 버퍼 안에 몇 개의 샘플이 있는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모듈이 수행해야 되는 프로세싱에 필요한 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이렇게 받죠. 얘도 똑같아요. 마이딜레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플롯 포인터 해가지고 인버퍼, 자, 오디오 입력 샘플들이 들어가 있는 입력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 const innum samples, 자, 얘는 이 버퍼 안에 몇 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개의 변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지? 오케이. 자, 이제 이 딜레이 모듈이 프로세싱을 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값을 하나씩 넣어줄 건데, 자, 일단 첫째로 뭐가 있냐면 const float 해갖고 in time, 자,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 값, 그리고 const float in feedback, 자, 피드백 파라미터의 값, const float in wet dry 해서 이제 wet dry 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하나씩 받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 일단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오늘 만들 건 뭐였냐면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딜레이 타임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로 가볼까? 자, 일단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yDelay process.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레이 타임이란 게 뭔가를 저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딜레이 타임. 자, 딜레이 타임이라는 거는요, 사실 뭐냐면 저희가 어떤 입력된 샘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력된 샘플이 이제 출력이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고 나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자, 딜레이가 된다. 자, 어떤 신호가 어떤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건데 딜레이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와야 되는 이 시점보다 훨씬 더 미래, 그러니까 그 미래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제 밀려서 나오는 거죠. 자, 어떤 한 입력 신호가 밀려서 출력되는 현상, 뭐 특징 현상 출력되는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딜레이 타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자, 지금 신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건 지금 신호 말고 지금보다 우리가 설정한 만큼 전에 들어왔던 신호,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신호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현재 시점보다 과거의 신호가 출력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시점, 지금 시점의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프로세스에서 받습니다. 자, 이 인버퍼 안에 들어있는 오디오 샘플들이 지금 내가 받은 것들이 되겠죠. 지금 내가 받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프로세싱할 샘플들. 자,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딜레이 플러그인이 딜레이 타임에 의해 프로세싱이 된다 했을 때 출력해야 되는 신호는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 신호가 아니라 이거보다 전에 받았던 신호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점 기준으로 과거의 신호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점의 신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기억해 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곧 다시 말해서 저장해 놔야 한다. 저장해 놓아야 함.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딜레이 플러그인을 딜레이 타임, 자, 딜레이 타임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플러그인에서 입력되는 소리들을 전부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해 놓아야 함.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디오 샘플들을 버퍼라는 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봤잖아요. 그 플러그인 DAW가 이제 버퍼 안에 저장을 해서 이제 오디오 플러그인한테 주죠. 자, 그런데 딜레이 플러그인도 이런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버퍼 안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샘플들을 일단 다 저장을 해놓고, 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세팅한 딜레이 타임보다 전에 있는 거, 이제 그 샘플을 우리가 읽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 더 전에 들어온 샘플을 꺼내서 출력해줘야 돼. 자, 이래야 이제 실제로 딜레이가 된 게 들어오겠죠. 왜냐면 지금보다 전 샘플이 이제 밖으로 나오길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버퍼를 이 딜레이 모듈이 이 버퍼를 자기가 별도로 자기가 저장할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버퍼를 저장을 할게요. 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플롯 해가지고, 자, 플롯해서 엠버퍼. 자, 근데 얘는 버퍼는 이제 오디오 샘플들이 모여있는 배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멤버 변수로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C++ 언어나 C 언어를 배워보시는 아시겠지만, 자, 배열을 우리가 선언을 할 때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배열의 크기가 이 안에 몇 개의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몇 개가 될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딜레이 플러그인 같은 거를 구현을 할 때 이 버퍼를 우리가 무한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무한히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시점보다 뭐 몇 초 전 거를 다 저장을 해놓을 건데, 내가 그렇다고 지금 시점보다 1시간 전에 있는 샘플들을 다 기억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거의 몇천 개. 자, 우리가 샘플 레이트 기준으로 1초에 44,100개의 샘플이 읽히는데, 자, 그러면은 1초만큼의 우리가 딜레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1초 전, 이 1초 사이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다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엠버퍼 안에 만약에 1초의 분량만큼의 샘플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엠버퍼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샘플의 개수가 뭐 샘플레이트랑 같아야 됩니다. 44100. 자, 그런데 1초 말고 우리는 조금 더 구현을 하고 싶죠. 1.5초에서 2초까지 딜레이 타임이 구현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정 숫자만큼은 우리가 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럴 때 좀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놈입니다. 저기 안에 숫자를 몇으로 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 맥스, 뭐 사이즈 버퍼, 그래, 사이즈 버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00, 자, 192,0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버퍼를 일단 하나 만들어놔요. 자, 192,000개면은 사실 이게, 자, 어디 보자, 샘플레이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 44,100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자, 그러면 4초가 조금 안 되는 분량이 들어가는 크기겠네요. 자,
저희가 무한하게 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2,000 정도로 우리가 그 192,0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버퍼 사이즈 해놓는 이유는 뭐 샘플레이트가 꼭 44,000 되긴 44.1kHz인 경우는 없죠. 뭐 48kHz일 수도 있고 뭐 96kHz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한 2초까지 커버가 가능하도록 이 정도 크기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버퍼를 만들어 놓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 버퍼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자, 이 버퍼는 사실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44,000 샘플레이트가 44.1K다 라고 하면은 얘는 한 3초 정도면 다 차요. 우리가 이 버퍼 안에 다 저장을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아니 3초만 저장할 수 있는 그 딜레이를 뭐하러 만드냐. 어차피 우리가 재생 뭐 노래나 이런 오디오 샘플들 재생시키면 얘가 한 5초에서 뭐 훨씬 더 긴 길이의 샘플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자, 3초만 저장할 수 있는 오디오 샘플, 오디오 버퍼를 어디다 써먹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M 버퍼를 그러면은 저희가 얘를 한없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요만큼이 사실은 저희가 마지노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버퍼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샘플들을 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버퍼의 사이즈를 늘린다기보단 이 버퍼를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저장을 앞에서부터 쭉 해요 처음에.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 이 버퍼가 다 차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앞에서부터 돌려서 다시 여기에 이제 맨 앞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다시 덮어 씌우면서 쭉쭉쭉쭉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버퍼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버퍼가 다 차면 다시 맨 앞으로 돌려서 맨 앞에서부터 다시 덮어 씌우면서 저장하는 방식, 이게 되겠어요.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형 버퍼라고 합니다. 원형 버퍼. 자, 그래서 뭐 위키 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 원형 버퍼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서큘러 버퍼라고 설명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실제로 버퍼는 이런 식으로 1차원의 이런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자, 앞에서부터 저장을 해요. 0, 2, 3, 4, 5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앞에서 저장하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저장해야 되는 위치를 맨 앞으로 돌려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버퍼는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이제 계속 저장하면서 뭐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계속 저장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 빨간색 선처럼 쭉 저장하면서 쭉쭉쭉쭉쭉 가면서.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동그란 형태의 원형 버퍼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저장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뭐 시작점이 여기야. 마우스 안 되네. 자, 시작점이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저장을 하다가,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 저장을 했는데, 그 다음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죠. 그럼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저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버퍼의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된 형태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형 버퍼 방식으로 인풋 샘플들을 다 저장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딜레이 타임이 그리고 우리가 원형 버퍼처럼 사용을 하고 이 버퍼의 크기가 좀 충분하다 하면은 딜레이 타임이 이제 얼만큼 밀리든 우리가 이거를 얼만큼 오래 사용을 하든 계속 무한하게,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M버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저장을 여기 맨 앞에서부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지금 여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근데 사용자가 내가 지금 요만큼 딜레이된 샘플을 보고 싶어, 요만큼 딜레이를 내가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장한 시점 기준으로 내가 이게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인지를 제가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진 딜레이 샘플들을 내가 읽어서 출력시키면 이게 실제로 샘플이 딜레이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으로 그 시간 단위로 컨트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초 혹은 밀리세컨드로. 자,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자, 우리 오디오 프로그래밍에서 이 시간 개념이 없어서 대신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샘플레이트입니다. 샘플레이트. 자, 샘플레이트는 뭐냐면 자, 샘플레이트. 자, 1초에 몇 개의 샘플링을 진행하는가? 그러니까 요 약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4.1kHz다. 헤르츠다. 일반적으로 그 단위를 쓰죠. 헤르츠 단위를 쓰죠. 자, 1초에 44,100개, 오케이. 44,100개의 샘플링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초에 44,100개의 샘플링을 수행하는 속도로 우리가 오디오 샘플들, 우리 전체 시스템, DAW에서 세팅을 하죠. 이 샘플레이트를. 우리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샘플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자, 그러면 내가 이 샘플들을 샘플레이트에 맞춰서 한 개씩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딜레이 프로세싱, 딜레이 모듈 안에 들어오면.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저장을 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길 기준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초 전이야. 1초 전 샘플을 내가 보고 싶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1초라는 개념은 사실 여기 없어요. 자, 그러면 1초와 같은 의미를 갖는 만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 자, 여기 샘플을 내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이 저장되는 속도는 샘플링 레이트와 동일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1초 전 샘플이다 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44,100개 전에 저장을 했던 샘플이 내가 지금 시점보다 1초 전에 여기에 입력된 샘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상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실제로 딜레이 플러그인 안에서 딜레이 타임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시간에 그 샘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정한 딜레이 타임의 시간이 이 샘플레이트 기준으로 총 몇 개의 샘플만큼 전에 건가, 이 버퍼 안에 몇 개의 샘플만큼 전에 것인가를 구해서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우리가 원한 시간만큼 전에 들어온 샘플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약간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자, 내가 이 딜레이 타임을 자, 이 t 시간만큼 했다 칠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딜레이 모듈이. 그러면은 이 t라는 시간이 총 몇 개의 샘플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자, 시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가 몇인가, 요거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막 요게 한 지금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자, 4개 정도 전에 있는 샘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게 이제 딜레이 타임을 구현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샘플을 읽으면 지금 기준으로 요만큼 딜레이 된 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요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좀 코드를 좀 덜 봤는데, 자, 한번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을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딜레이 모듈 클래스 만들었고, 자, 버퍼도 만들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플롯 해서 자, 샘플레이트를 알아야 돼요. 샘플레이트 m샘플 더블로 하자. 자, 더블 해서 m샘플레이트. 자,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이 샘플레이트가 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int에서 mindex_write. 자, 이 mindex_write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이 친구입니다. 이 파란색 1번 write가 써있는 데 있죠. 자, 얘가 지금 오디오 입력 샘플들을 이 버퍼 안에 하나 저장해서 갈 건데, 자, 그러면 이 버퍼에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그 몇 번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얘입니다. mindex_writing이라고 할게요. writing. 자, mindex_writing 이 친구고, 자, 그래서 지금 멤버 변수들이 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세팅을 하는 그 멤버 함수들을 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멤버 함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 void 해가지고 reset, 그리고 void set sample rate const 더블 sample rate. 자, 요렇게 멤버 함수들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리셋과 set 샘플레이트도 추가를 해줄게요. 마이들리.
자, 일단 마이 딜레이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 멤버 중에 우리가 멤버 초기화 리스트로 초기화할 수 있는 애들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얘는 배열이 안 되고 샘플레이트와 m인덱스 라이팅이 있네요. 자, 일단 m샘플레이트. 자, 이 시점에서는 사실 모릅니다. 몇인지.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0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m인덱스 라이팅. 자, 얘는 어디서부터 읽을 건지를 결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 버퍼 안에서 우리가 저장을 어디서부터 할 건지를 맨 처음에 정해주는 친구거든요. 자, 당연히 제일 앞에서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eset이라는 함수를 볼 건데, 자, reset이라는 멤버 함수는 뭘 할 거냐면, 우리 배열이 하나 있어요. 이 m버퍼. 자, C언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C언어의 기초적인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자,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선언해서 만들기만 하면요,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이 사실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미정. 그래서 운 좋으면 0이고 운이 안 좋으면 그냥 그 메모리에 그냥 원래 저장이 돼 있던 그냥 약간 뭐 똥값들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런 값들이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값들을 우리가 garbage value라고 하는데, 자, 그런 애들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자, 이 배열은 총 몇 개죠? 사이즈 버퍼만큼의 요소가 있고, 자, m버퍼 i는 자 0.0f로 모든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0.0으로 싹 다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et sample rate는 그 누구야? DAW한테 샘플 레이트 정보를 받는 순간에 이제 이 딜레이 모듈도 그 샘플 레이트 값을 우리 멤버로 가지고 있는 샘플 레이트 값을 세팅을 해주는, 자,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in sample rate. 자, 그리고 요 생성자 쪽에서 이 리셋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딜레이 모듈이 만들어질 때 항상 버퍼가 초기화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요 프로세스 함수는 아직 안 썼는데, 자, 요거 전에 일단 딜레이 모듈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딜레이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타임 파라미터,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까지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플러그인 프로세서.h를 가셔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저번에 개인 모듈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샵 include 해서, 자, my delay.h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my gain 밑에 my delay, 그 다음에 m모듈 딜레이 할 건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사실은, 자, 2라고 써주겠습니다. 배열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걸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요 각 모듈마다, 자, 각 모듈마다 버퍼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입력받는 샘플들을 일단 싹 다 저장을 하는데, 자, 우리 DAW 프로세스 블락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채널별로 버퍼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L 채널 버퍼와 R 채널 버퍼가 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딜레이가 만약에 하나의 딜레이 모듈만 써서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듈 안에 L 채널과 R 채널 데이터가 서로 혼재가 돼요. 자, 그래서 딜레이 모듈도 우리가 채널별로 한 개씩 가질 수 있게,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지금은 우리 플러그인 스테레오에서 돌아가는 거를 좀 전제로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이 각 채널마다 전부 존재하도록, 이제 이 2는 채널 개수인 거예요. 존재하도록 이제 그 객체를 2개씩 갖고 있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스 오디오 파라미터 플롯 포인터에서 m파람 딜레이인데 타임이겠지. 자, 일단 요거까지 한번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플러그인 프로세서 CPP의 생성자로 가주셔서 일단 저 딜레이 파라미터 저거를 한번 초기화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보자. m파람 딜레이 맞나? m파람 딜레이 타임 맞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오디오 파라미터 플롯이니까, 자, 위에 개인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자, 대신 이제 정보들을 좀 바꿔줘야지. 자, 오디오 파라미터 플롯, 자, 얘 이름은 뭡니까? 개인이 아니라 딜레이 타임이고, 자, 딜레이 타임, 그리고 단위는 밀리세컨드. 자, 그리고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우리가
0.0초부터 1.5초. 자, 근데 우리 밀리세컨드 단위로 컨트롤할 거니까 1500.0f. 자, 1500ms가 1.5초입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500까지를 0.1은 좀 너무 작고, 자, 1ms씩 컨트롤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기본 값은 한 400ms 정도로 할까? 자, 뭐 요거는 그냥 원하시는 값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자, 요 dB 대신 밀리세컨드. 자, 그 다음에 엠파람 딜레이 타임을 이제 등록을 시켜줘야겠죠? 엠파람 딜레이 타임. 자,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 우리 prepare to pl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저희 그 딜레이 모듈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샘플레이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DAW가 지금 어떤 샘플레이트 값으로 지금 동작을 하는지. 자, 그런데 그 플러그인을 맨 처음에 만들 때의 샘플레이트 값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레이트 값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요 prepare to play라는 함수, 이때 이 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뭐 이런 거 i는 0부터 는 샘플 레이트는 두 개지. 자, 그래서 이 모듈들이 module delay i가 set sample rate. 자, 각 채널의 모듈들한테 샘플레이트 딜레이 모듈들한테 샘플레이트를 알려주고, 자, 그리고 리셋도 시켜주도록 할게요. 샘플레이트가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춰서 버퍼도 싹 다 초기화를 한번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블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블락에서는 자, 엠모듈 개인 할 때랑 마찬가지로 엠모듈 딜레이가 프로세스를 할 건데, 자, 누가 할 거냐면 채널에 걸맞는 애가, 자, 이 채널이라는 카운터로 우리가 각 채널 번호로 따올 수 있죠. 이 0번째 채널을 담당하는 모듈 딜레이가 프로세스를 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넣어주면 됩니다. 개인 때랑 마찬가지로 채널 데이터 넣어주고, buffer.getNum samples 넣어주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칸을 좀 띄울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파라미터들의 현재 값인데, 자, 피드백과 웹드라인 아직 안 만들었죠? 대신 이 타임 파라미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엠파람 개인이 아니지, 딜레이 타임에 get 하시게 되면 현재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 인 피드백 인 웹드라인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0.0f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넣어줄게요. 자, 나중에 여기 파라미터 만들면 뭐 어떤 파라미터 get 뭐 이런 식으로 다 채워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러면은 프로세싱 하는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됐고, 자, 그러면 요 프로세스 안에서 뭘 할지가 중요한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다 비워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 값을 읽어서 어떤 이 딜레이 플러그인의 딜레이 타임 기능을 구현을 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요 인타임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는 그 밀리세컨드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인타임을 우리가 밀리세컨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컨드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const float timesec라고 하고, 인타임을 자, 우리가 0.001f를 고쳐주면, 자, 1000분의 1을 곱하면, 자, 1500ms에 1000분의 1을 곱하면 1.5라는 값이 나오고, 그 1.5는 이제 초가 돼요. 초.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인타임이라는 밀리세컨드 값을 우리가 세컨드 단위로 바꿔준 다음에, 자, 그리고 뭘 구해야 되냐면, 자,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구해야 되냐면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시간이 샘플의 개수 단위로 했을 때는 몇 개만큼의 시간인가, 몇 개만큼의 분량인가를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onst int 해가지고 num sample 딜레이가 된 그 시간이 몇 개의 샘플인가,
num samples delayed 자 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단순해요. 샘플레이트에다가 초를요 곱하면 돼요. 자 당연하죠. 자 왜냐면 자 생각해보면 자 1초에 44,100개가 들어오는 1초에 44,100개만큼의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로 44.1kHz로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로 그 시스템이 돌고 있다 했을 때 자 내가 1초는 그러면 몇 개의 샘플이냐 라고 물어보면 자 44,100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0.5초는 그럼 몇 개의 샘플이니 하면은 44,100에다가 0.5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 레이트에다가 지금 얘가 얼만큼 딜레이 된 건가 라는 그 초단위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초단위여야 돼요. 초단위인 애들을 곱하면은 얘가 지금 총 몇 개의 샘플로 몇 개만큼의 샘플이 뒤로 밀리는 건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둘이는 기본적으로 더블과 플롯의 곱이기 때문에 자 얘를 근데 이제 0. 몇 개 뭐 이런 건 없죠. 소수점 개수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인트로 캐스팅을 해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퍼 안에 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코드를 짜볼 건데 for int i는 0부터 num samples i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이 순서를 저희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순서를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지금 현재 들어오는 샘플을 지금 이 딜레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mbuffer 딜레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버퍼는 mbuffer고 그리고 우리가 mbuffer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력으로 받은 오디오 샘플은 이 인버퍼 안에 있죠. 그래서 인버퍼 안에 있는 애를 mbuffer 안에다가 저장할 건데 자 이 i라는 카운터는 사실 인버퍼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buffer한테는 어떤 게 해당되냐 지금 내가 mbuffer에다가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지 이 주황색이 mbuffer인데 여기서 이 write 포지션이 지금 내가 어딘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지금 이 i번째 들어오는 샘플을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mindex writing 자 지금 내가 저장해야 되는 이 인덱스의 위치에다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오디오 샘플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저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만큼 뒤에 있는 신호 이만큼 전에 저장되어 있는 신호가 결국은 딜레이 된 신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read 요 파란색 read 포지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int mindex reading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이 인덱스에서 요 딜레이만큼을 빼면 돼요. 이 딜레이 개수만큼을. 그래서 mindex writing에서 num sample delayed를 빼면 우리가 이 인덱스 리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러면 다 됐나? 자,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원형 버퍼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요 안에서 다 내부적으로 그렸는데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고 내가 실제로 빼보니까 이 위치가 아니라 더 뒤야. 그래서 이 버퍼의 처음 시점보다 더 뒤에 있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mindex reading 빼기 mindex reading이 0.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write가 사실은 저장을 여기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딜레이 타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훨씬 커서 조금 이 딜레이 원형 버퍼의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보다 원형 버퍼에 더 앞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리드가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리드가 뒤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원형 버퍼니까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그만큼 다시 읽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mindex reading에다가 사이즈 버퍼를 더해요. 자 이러면 만약에 이게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초과분만큼 우리가 인덱스 버퍼를 더하면 더 여기서 한 칸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이쪽 위치가 되겠네.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이 딜레이 타임만큼 시간 전에 저장이 되어 있는 애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형 버퍼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면 되냐? 자 이 read 요 위치를 구했으면 이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딜레이된 샘플을 갖고 오면 됩니다. 자 플롯
샘플 딜레이드. 그건 뭡니까? 엠버퍼의 mindex reading 위치에 있는 애가 딜레이된 샘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 결국은 DAW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DAW한테 돌려줄 때는 인버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퍼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샘플 딜레이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mindex writing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이 돈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이클 때 얘의 그 다음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 위치는 어떻게 정하냐면, 자, 그 다음 칸에다가 저장을 해. mindex writing.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얘가 우리가 저장을 하면서 한 칸씩 옆으로 갈 건데, 자, 이러다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리면 넘어가 버리겠죠? 자, 넘어가 버리기 전에 다시 얘를 맨 앞으로 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를 올려봤는데 얘가 지금 이 사이즈 버퍼랑 크거나 같더라. 자, 이러면은 이제 버퍼의 크기보다 이제 버퍼의 크기를 넘어갔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다시 mindex writing 얘를 사이즈 버퍼만큼 빼줘요. 다시 앞으로 돌려주는 거죠. 뭐 요거는 이제 요게다 낫겠다. 자, 0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칸씩 가니까. 자, 한 칸씩 가니까 끝에 다 도달했으면 제일 앞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를 요렇게까지만 작성을 하시면, 자, 지금 그 원형 버퍼처럼 이 엠버퍼는 결국은 mindex writing이 지금 0부터 시작을 하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생성자에서 0으로 시작되게 코드를 짜놨으니까.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겠죠.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제일 끝에 도달한다. 그럼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mindex writing에 맞춰서 이 read 하는 포지션도 우리가 그거에 맞게 구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장되는 데보다 요만큼 딜레이 되네 샘플을 다시 돌려줘라가 지금 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딜레이 타임에 대한 거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빌드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빼먹은 거 없나? 좋습니다. 뭐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자, 잘 나오기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직 프로가 실행이 되면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테스트 해볼 건데, 자, 딜레이 타임 같은 거는 사실 이거는 약간 볼륨이랑 좀 다르게 타이밍에 관련된 이펙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테스트 하실 때는 사실 요런 소스가 좋아요. 제가 지금 미리 올려놓긴 했거든요. 자, 요게 지금 들리실려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자, 오케이. 자, 이런 소리인데 오케이.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약간 그 짧은 소리 있죠. 뭐 드럼 스네어 소리 혹은 약간 박수 소리 같이 탁 탁 탁 이렇게 한 번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내 딜레이 타임이 멀쩡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내가 재생을 시켰을 때 만약에 1초 딜레이를 시켰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자마자 실행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자, 지금 제가 위에 여기 그 타임 스탬프 찍어놨거든요. 자, 요게 지금 1초예요. 1초, 2초, 3초, 4초인데, 자, 내가 만약에 딜레이 타임을 1초 세팅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나와야 되는 이 소리가 1초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밀린 거겠죠. 오케이. 자, 요런 아이디어를 잘 알고 계시고, 자, 열어보면 돼요. 자, 스테레오 해서 열어두시면, 자, 컨트롤. 자, 일단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 잘 제대로 박혔네요. 자, 오케이. 자, 요 딜레이 타임을 제가 1000ms 1초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끄면, 자,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자마자 바로 재생이 돼요. 왜냐면 바로 앞에서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키고 1000ms 세팅을 하고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실제 이 소리가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셨죠? 자, 요게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초예요. 그래서 1초. 오케이. 자, 지금 피드백 기능이 없어갖고 이렇게 반복적인 소리는 안 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한 개의 소리가 내가 원한 만큼 뒤로 밀려서 소리가 나는 게 확인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더 해볼까? 자, 0.5 해볼까요?
500ms 하면 되니까. 자, 500ms면은 여기가 1초니까 뭐 대충 여기 중간쯤에서 소리가 나야겠네. 내가 재생시킨 게. 해보죠. 오케이. 한 번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뭐 한 1.5 맥스대로 해볼까? 그러면은 1.5니까 한 요 정도쯤에서 재생이 되겠네요. 자, 다시. 자, 약간 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껐다가 다시 새로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500 컨트롤 하고, 자, 여기서 여기만큼쯤이겠죠? 재생.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그 딜레이 타임을 일단 먼저 구현을 해봤는데, 자, 엑스코드로 들어갈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피드백과 웨드라이 같은 다른 파라미터들을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이 딜레이 타임까지 구현을 해봤고,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방금 제가 했던 실험과 그런 저런 그 실험 테스트 하는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소리가 실제로 뒤로 밀려서 재생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